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적용기술사를 여러분한테 빠르게 합격을 알려주는 지름길인 유페이스 김은숙입니다. 자, 유페이스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자, 오늘의 내용은요, 우리가 적용 계획론의 재정비 계획 또는 아니면 적용 경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강의가 아마 재정비 계획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목차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통 목차로 강의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저는 목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목차의 내용들을 쭉 패턴을 보면요,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좀 더 머릿속에 잘 넣기 위해서죠. 정말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이 교수님이 하는 목차의 순서가 어디에 있더라 하면은 그 내용대로 적기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들 보면요, 도시 발전 과정, 자 도시 계획론 여기 잠깐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계획론이었죠, 그죠? 적용 계획론. 적용 계획론 중에 우리가 저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적용 계획론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적용 계획론의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도시의 재정비와 그 다음에 도시 경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국의 전통 적용인데 우리는 인문학적 적용으로 나눈다고 그랬어. 인문학적인 철학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문학적, 그것도 세계 속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세계 속에 우리의 인문학적인 철학이라 가지고 이게 전통 적용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세계 속에 우리의 것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재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도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경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것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 도시 발전 과정이 나옵니다. 그 안에 반도시와 가도시와 슬림, 도시의 재부흥. 자, 여기에 목줄을 쭉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별표 하나 딱 적어 놓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도시의 우리가 발전 과정을 알아야만이 적용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경상도 말로 완전 확실히 계획할 때 좀 발음이 틀린다, 그죠? 자, 그래서 적용 계획을 할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의 발전 안에 왜 우리가 적용 계획이 필요한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거는 끝까지 다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과정 속에 왜 우리가 필요한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그리고 적용 기술사에 답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적용 기술사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도시계획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계획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 발전 과정 제가 나중에 다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목차를 보면요, 우리가 반도시와 가도시와 그 다음에 슬럼 나오고요, 도시 재부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시험에 나왔더랬어요. 그 다음에 재도시화해서 우리가 말하는 리어버니즘, 이제 많이 들었죠? 그죠? 리어버니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다 적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리어버니즘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어버니즘보다는 어찌 보면은 뉴어버니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죠? 같은 개념이에요. 리어버니즘이나 뉴어버니즘이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부흥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재정비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재정비 계획은 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뉴어버니즘이나 리어버니즘도 마찬가지야. 리어버니즘이나 뉴어버니즘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해서 도시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시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재부흥을 해야 되고 도시를 재부흥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 재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도시의 재정비였던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는 제가 그 다음으로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법을 먼저 하면 좋을 텐데 법만 하면 여러분이 이게 어디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서 집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법을 제외하고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뉴 어버니즘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나오는 어떠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실제로 나오는 것도 도시의 4단계의 과정을 걸칩니다. 좀 더 이제 짧게 잘라온 거죠. 그죠? 어떤 단계를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소호라는 게 나오죠. 소호. 우리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집에서 오피스, 사무실 차려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전원도시. 저는 많이 들었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옛날의 전원도시와 지금 전원도시의 시험의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옛날에 전원도시가 나왔다고 해서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옛날 책을 공부를 하듯이 답을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 1900 몇 년도 했죠? 몇 년도에 했을 때 전원도시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때 공부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기술사에 전원도시 시험에 나왔을 때하고는 개념이 틀린다는 거죠. 정말해서 출제자의 의도가 틀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왜 썼을까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전원도시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조경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원도시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프라가 나오고요. 자, 인프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가 나옵니다. 자,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목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조경 계획을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도시의 과정 중에서 나중에 전원도시 나오고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재부흥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죠. 도시의 인프라를 기반을 어떻게 잘 까느냐. 기반을 잘 깔아놔야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도시로 잘 들어왔는데 그런데 굉장히 환경이 악화돼 있어요. 환경이 악화돼 있으면 우리가 또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경에서 만드는 단어죠. 실제로 인프라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린 인프라라고 해서 이게 무슨 법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면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인프라 안에 우리가 그린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법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어떠한 단어의 용어로 봤을 때는 그린 인프라를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는 것 좀 아시고 여기까지가 아마 오늘 어떤 강의의 어떤 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까지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다가 나중에 오늘은 이 이론하고 다음 강의할 때는 잠깐 또 도시의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론에 지금 다시 내용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앞에 있는 목차였고요. 도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반도시와 나왔고요. 내용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 이해하기가 있고요. 도시 발전 과정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게 보면 도시 재정비, 재생과 재정비 그리고 도시 경관해서 과정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우리가 이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기술서를 치면은 뭐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경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은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고요.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어폰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도심에 여기에 보면 반도시와 가도시와 나와 있고요. 슬럼, 게토 나와 있고, 자, 재부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 계획을 조경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리어버니즘, 뉴어버니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쳤는가를 여러분 이론은 여러분이 좀 보시고 설명이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고 설명은 제가 더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도심이 산업혁명이 생겨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한 도심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사 붙은 거 그죠? 공부해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심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너무 환경이 피폐해지죠. 도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우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더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가 19세기 때였어요. 그래서 도심이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반도시화가 되는 거죠. 도시에 어떤 반한다는 거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나 과잉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또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적용의 단어가 시험이 뭐가 있냐? 단어가 아니고 적용 시험이죠.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티 나와요. 자, 이게 되게 웃기죠, 그죠? 도시농업 현대말 같죠, 그죠? 아니에요. 영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티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도시농업이라는 타이틀은 쓰진 않았겠죠, 그죠? 뭐 다른 의미로 썼고 지금은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썼는데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배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도시화라는 능력에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이제 위성도시화 만들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위성도시화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심은 어떨까요? 이때는 우리가 슬럼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슬럼, 그죠? 슬럼가라고 들었죠? 슬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책에는 게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슬럼은 결국은 우리가 도심에 살다가 이제 막 낡고 이제 지저분해지고 도시화가 되면 팽창이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환경이 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슬럼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게토라는 거에서 좀 달라지는데 이게 환경이 악화되면 조금 아무래도 이민적인 사람, 우리가 이질적인 사람이 또 거기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미국의 예니까 슬럼가는 주로 누가 거주하게 되죠? 흑인들이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외지어다든지 아주 옛날에 어떤 환경이 지금 안 좋았던 뭐 방 한 칸에 뭐 이렇게 마루 있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외부에서 아주 뭐 방글라데시, 뭐 우즈벡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문화들, 이질적인 문화, 우리 문화가 아니고 여러 다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를 또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게토라고 해요. 주로 이제 슬럼가에 모여서 살죠, 그죠? 그러는데 어쨌든 슬럼가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슬럼가가 이루어지고 그쪽에는 게토라는 어떤 이민족들이 살게 되는 어떤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토라는 단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브라이트도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죠? 도심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생겼지만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서 외주로 빠져나와서 위성 도시가 자꾸 커지게 돼요. 우리가 서울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뭐 수원, 인천 또 뭐 여러 가지 뭐 신도시가 막 생겼잖아요. 이게 위성 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 생겼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 슬럼, 게토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게토 문제, 슬럼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또 뭐가 생기냐면 도심에 어떤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악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부자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부터 발달한 게 뭐예요? 통신의 발달이 생기는 거야. 통신의 저절로 또 발달 생기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심에서. 자, 이제 빨간색으로 넣어볼까요?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게 된 거는 어찌 보면은 통신의 발달도 있고 우리가 또 사람들이 정말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세수하는 거 말고 도시의 어떤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소호라는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도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새롭게 문화를 창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소호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재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부흥이 생기겠죠. 부흥이 생기다 보니까 기반 시설을 늘리게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인프라를 늘리게 되고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뭐 어디를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다 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건 어딘가요? 뭔가요? 인프라죠. 인프라. 인프라는 것은 통신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다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죠. 도심 재부흥 이런 것이 리어버니즘, 뉴어버니즘 도시를 도시화를 새롭게 한다. 다시 도시화 시킨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실제로 답을 쓸 때는 도시의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뭐 적응 계획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실제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뭐 지났죠. 도심에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도심 4단계가 나오는데 좀 더 줄였습니다. 그죠? 어버니즘의 어떤 단계들인데 좀 더 줄였으니까 좀 더 복습하기가 좋겠죠. 다음 강의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